예,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 인문학술원 HK 사업단의 이경섭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발표 내용은 한국 고대묵간의 형태와 내용 분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의 대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출토되어서 알려지고 있는 한국 목간을 토대로 그 형태와 내용에 대한 어떤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고대 목간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그 자료는 그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어, 먼저 한국 고대 목간의 출토 현황을 살펴보면 백제 목간과 신라 목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고구려 목간은 현재까지 그 출토돼서 알려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래서 백제 목간의 경우는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17개 유적에서 218점이 출토를 하고 있고요. 이 218점의 백제 목간 같은 경우에 목간 부스러기가 125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목간 같은 경우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18개 유적에서 373점이 출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산산성에서 출토했던 목간이 245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지금 제시했던 백제목간 218점 그리고 신라목간 373점은 묵서가 확인된 목간만을 대상으로 해서 개체수를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체 591점의 그 묵서 목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뭐 목간 부스러기라던가 그 성산산성 목간을 제외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한국 목간의 어떤 개체수는 극히 또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묵서가 확인된 목간들의 연대는 대체적으로 가장 이른 것이 6세기에서 이제 10세기에 걸쳐서 사용된 유물임이 그동안의 그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목간을 토대로 이제 한국 목간 문화의 어떤 전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국 고대 목간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뭐 고조선 멸망 이후에 설치되었던 한 군현의 어떤 설치 이후부터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낙랑군이라던가 현도군이 설치가 되면서 이 군현제적인 어떤 지배가 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군현의 설치라고 하는 것은 문서행정에 기반한 군현제적 지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였는데요. 낙랑군 호구부 목독이라던가 논어 편철죽간 어, 같은 정백동 고분에서 이제 평양의 정백동 고분에서 출토되었던 이 낙랑 시대의 목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봉리라던가 인장, 문방구리 등의 문자 자료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낙랑군 호구부 목독이고요. 그리고 노노죽간 사진입니다. 어, 그리고 낙랑 시대에 출토되었던 문자 유물들을 사진 자료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낙랑 시대 이후에 유입되었던 그 한자 문화 그리고 목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한국 고대 목간은 6세기 이후의 백제와 신라 자료들이고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주간이 또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주간이 배제된 목간의 문화가 전개되었던 것은 한국 고대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미성숙과 즉 고대 국가의 어떤 성장이라던가 발전 단계를 상정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의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주간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구려 백제신라 고대 삼국 가운데에서 가장 이른 국가적인 성장을 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고구려의 경우에 보면 선도군이 두어졌던 시절에 주변 집단들은 조복과 의책을 받았으며 고구려령이 그 명적을 주관하였다라는 삼국지 동의선의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록에 고구려의 제대가들이 가신처럼 임명한 사자, 조위, 선인의 이름을 모두 왕에게 보고했었다라는 기록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고구려 초기에 이미 문자의 사용과 초보적인 문서 행정의 전개를 암시하고 있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국초에 처음 문자를 사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를 기록하여 100권을 남겼는데 이름하여 육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이라는 존재와 국초시형 문자시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상정을 했을 때 이 과정의 서사 재료는 목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죽간이 배제된 목간의 수용과 문자 문화가 고구려 사회 내부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양상들은 한국의 목간 문화가 지니고 있는 기원적인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죽간이 배제됐던 한국 목간 문화의 기원적 특징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고대 목간의 형태적인 어떤 특징들도 그 속에 이제 들어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간독 같은 경우에 간독 문화 같은 경우에 죽간을 이용해서 특징적인 규격화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검이라던가 격이라던가 갈이라던가 이와 같은 단독간들은 주로 목간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목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단독으로 사용된 목간이며 엄격한 규격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현상은 죽간이 배제된 목간 문화가 사용되었던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 고대 목간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장방판형 목간을 들 수가 있는데 가늘고 긴 장방형의 표면과 얇은 두께를 지닌 목간을 말합니다. 크기는 비교적 대형이며 전 시기에 걸쳐 문서 목간이나 글자 연습 등의 기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방판형 목간의 예를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면이 평평하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옆은 이런 형태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목간은 월성회사에서 출토했던 목간이고요. 두 번째 목간은 안압지, 월지에서 출토했던 목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목간은 경주박물관 미술관 부지에서 출토했던 목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방판형 목간 두 점은 백제에서 백제 부여에서 출토되었던 이른바 좌간대식기 목간과 국남지 출토 목간입니다. 이들 목간 같은 경우에는 형태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단부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쪽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긴 장방형 목간으로 서로 다른 유적에서 출토했음에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는 한 30cm에서 35cm 정도입니다. 길이는. 다음으로 다면형 목간을 들 수가 있는데 다면형 목간의 경우에 많은 수의 글자를 쓰기 위한 서사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간의 면을 3면 이상으로 제작한 막대 형태의 목간을 말합니다. 보통 사면이 많으며 문서 목간이나 전적 학습 및 문자 연습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보통 20cm 이상이고 인천 계양산성과 김해 봉황동 출토 노노 목간의 경우에는 굉장히 장대한 크기, 대략 한 1m 이상 되는 크기로 제작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첫 번째 것이 이제 월성회사에서 출토했던 월성회사 2호 목간이라고 소위 말하는 다면 목간인데요. 내면으로 정형화돼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목간은 인천 계양산성에서 출토되었던 노노 목간입니다. 저희 사업단의 하시모토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 목간에 파손된 부분 그리고 묵서된 내용들을 어, 복원을 해보면 1m가 넘는 크기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간은 하남 이성산성에서 출토되었던 신라 7세기 초반에 사용되었던 문서 목간으로 사용되었던 목간이고요. 제일 끝에 있는 목간은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되었던 목간입니다. 백제시대 6세기에 사용되었던 목간으로 그 묵서된 그 지하가 식미기를 따서 지하가 식미기 목간으로 불리는 목간입니다. 세 번째 형태로 원주형 목간을 들 수 있고요. 원형의 나무 줄기를 껍질만 벗겨서 서사면을 원형 그대로 다듬은 형태를 말합니다. 완형 중에는 아래 위를 뾰족하게 깎고 목간 아래쪽에 나무홍이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목간 또한 비교적 대형으로 제작되었으며 각종 문서와 글자 연습용, 의뢰용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목간 자료는 월성회사에서 출토되었던 전대 등 교사가 묵서되어 있는 목간이고요. 두 번째 목간은 이성산성에서 출토되었던 목간입니다. 이렇듯 한국 고대 목간의 형태적 특징에서 다면형과 원주형 목간이 일찍부터 좀 주목을 받아왔었고요. 고대 한국은 죽간과 편철간이 배제된 단독간의 목간 문화를 수용해서 전개가 되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대변하는 어떤 목간의 형태적 특징이 바로 이 다면형 목간과 원주형 목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고대 한국에서 국가 제도의 발전은 더 많은 정보를 목간에 서사할 수 있기를 원했고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단독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형태적인 특징으로 다면과 원주형 목간으로 발전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명 목간의 경우는 주로 크기가 작은 장방판형 목간을 이용해서 위쪽이나 아래쪽 측면에 혹은 위아래 모두에 V자 홈을 새긴 것인데요. 작은 다면형이나 원주형 목간에 둘레 홈을 새긴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 용도는 꼬리표 목간으로 사용된 것들이 많고요. 그 대표적인 이 호명 목간의 출토 유적으로는 성산산성 유적과 월지 유적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목간 자료 같은 경우는 능산리 사시에서 출토되었던 백제의 호명 목간이고요. 매우 6세기에 백제에서 만들어졌던 호명 목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목간은 백제 쌍둥리 유적에서 출토되었던 목간입니다. 다음 자료는 월성회사에서 출토되었던 신라 6세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세기, 7세기 무렵의 호명 목간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안압지가 아니라 같은 그 월성회사에서 출토되었던 호명 목간인데요. 작은 원주형 목간을 밑에 호음을 새긴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간 사진들은 성산산성에서 출토되었던 꼬리표 목간들을 모아놓은 사진인데요. 대부분 보면 그 홈이 아래쪽에 새겨져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월성회사 목간 같은 경우도 보면 아래쪽에 홈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백제의 꼬리표 목간들 같은 경우는 위쪽에 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제와 신라의 꼬리표 목간을 제작하는 어떤 관행상에 있어서의 차이, 어떤 형태적인 특징이라고 비교의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 그 신라 월지 유적에서 출토되었던 이 꼬리표 목간들을 보면 호명 목간들을 보면 또 상부에 홈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통일 이후가 되면 이 호명 목간을 제작하는 데
위쪽에다가 홈을 새기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형태의 목관을 들 수가 있겠고요. 주로 주술이나 의뢰용의 인형 목관이라던가 남근형 목관, 그리고 목관 부스러기 등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의 목관들이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목관의 형태 분류는 크게 장방판형, 다면형, 원주형, 호음형, 그리고 기타 형태의 목관으로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 분류는 우선적으로 그 형태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형태 분류에서 지나친 세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목관의 원형적인 형태는 기본적으로 장방판형 목관과 다면 및 원주형 목관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그 형태적인 특징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관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목관의 용도에 따라 제작되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에 대한 관점을 지니고서 목관의 내용, 용도들을 이제 분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문서 목관과 꼬리표 목관, 그리고 기타 용도의 목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목관의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문서로서 수신과 발신이 확인되는 뭐 수신과 발신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수신자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서 목관이 있고, 그리고 기록류의 문서 목관에는 창고 출납의 기록이라던가 약물 이름을 기재한 처방전과 같은 전표, 징세나 과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집계 목관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기록 목관의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살펴봤던 백제 목관 가운데 좌관대식기 목관이라고 불리는 목관, 그리고 북남지 출토 서부후왕 목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목관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모두 목관 하나가 그 완결적인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이것들이 이제 또 다른 개체들이 집계가 되어서 또 다른 기록을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목관의 내용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대 한국의 그 목관 형태와 내용과 관련된 분류들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중국 간동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 목관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이 고대 한국 내부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수용되고 변형되어 갔다라는 사실이 목관의 형태와 내용 등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내부에서도 목관 문화는 그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전개되었던 어떤 양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후에 고대 일본 목관 문화의 어떤 전개 과정에도 나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